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현 국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개각에 이어서 비서실장 인선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틀이 모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현직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인선,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와 정무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으로 왕 실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지향형 실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소통과 국민 통합에 매진해야 할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해서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주목할 점, 현직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인사를 보면서 말이죠. 정말 인선난이 심각했구나라는 걸 느낄 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에 임명된 지가 불과 7개월밖에 안 그렇죠. 됐거든요. 예. 작년 6월 달에 내정된 이후에 예. 7월에 임명됐었는데 어쨌든 국정원장이 비서실장 갔다는 그 자체는 네. 뭐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정원장,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네. 기용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뭐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이병기 실장의 어떤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예. 뭐 대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친숙하다든지 이런 점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 이제 인적 쇄신의 방점이 비서실장 인선에 주목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메시지를 가져가느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신성도 좀 떨어지고 말이죠. 지금 뭐 국정원장 임명이라는 거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예.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든지 새로운 어떤 소통의 어떤 아이콘으로 나타내기 상당히 부족했으나 그런 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어제 상당히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숙한 인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인사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장점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전문 감각이 밝고 그리고 뭐 상당히 신중한 인사라고 하니까 야당도 사실 뭐 내심 뭐 접촉한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치적인 면에서의 그 부담감이 있으나 어떤 정책적인 면에 있어가지고는 김기춘 시장은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일 것 같더라. 양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신성은 좀 떨어지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할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관심은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인사이냐, 이 부분인데요. 괜찮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지금 7개월밖에 안 되는 국정원장, 국정원장인 자리가 사실 뭐 간단한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우리 대북 외교 안보 관련된 한 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친정 체제를 구축해서 어쨌든 지금 그 과거 2년 동안 지금 쏟아냈던 국정 과제들을 지금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에 뭔가를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인적 쇄신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다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야당의 이제 새로운 대표로 이제 등극한 소위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일단 박근혜 정부와 나를 세우겠다고 이미 선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야 관계에서도 밀리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무형도 아니고 또 통합형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병기 비서실장을 선정한 것은 아마 조종자형을 택했다, 이번에는. 왜 조종자형이냐. 일단 당청정 관계도 중요하고 또 대야 관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통일 외교 안보 이 부분들로 상당히 이제 어떤 지금 빨리 지금 처리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병기 지금 비서실장 같은 그 팔방미인이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그 팔방미인 실장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정무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하나 비서실장이 이제 고유한 업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좀 무리하게 국정원장을 아마 빼서 비서실장을 시킨 것이 바로 그런 좀 의도가 깔려 있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병기 비서실장 팔방미인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듣기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석에서는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뭐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군요. 그렇죠. 2007년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호흡을 같이 맞췄었고 하니까 뭐 김무성, 유승민 대표하고는 뭐 상당히 그 소통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당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과거처럼 좀 껄끄러웠던 관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말이죠. 또 하나 문제는 당청 관계가 어쨌든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래 말이죠.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뭔가 당청 관계가 과거에 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우주 실장의 스타일이라면은 당청 관계가 좀 삐끗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명이 잘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당청 관계는 좀 매끄럽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김우주 실장처럼 이렇게 정책과 정무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조정자 역할, 우리 지금 허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야당과의 관계가 어떨 것이냐 문제인데 야당과의 관계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리라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이 아마 명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호의적으로 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은 들어요. 야당도 지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지난해 7월이죠. 그때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었어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그러면서는 뭐 대야 관계라니 당정청 관계가 과거보다 상당히 매끄러울 수 있으나 어쨌든 중요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래서 뭔가 좀 화합형으로 가는 이런 것에는 좀 미흡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평하고 싶다는 거죠. 그또 지금 제가 이제 팔방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 내각과 청와대를 당청정과 통틀어서 이병기 비서실장만큼 많은 정무적인 그 경험을 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차기 대선 구도 또 지금 당에서 지금 불고 있는 지금 그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개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청와대가 그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지금 그 금년을 골든 타임이라고 그 경제 살리기 골든 타임을 했고 또 분명히 또 개헌 관련해서는 일단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 이병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아마 잘 사력 있게 만들어서 뭔가 당에도 그런 더 이상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일단 그 조정하지 않겠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대선 구도에서도 당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대선 구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정무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청와대도 주도적으로 좀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무의 어떤 아주 특별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팔방민이다 현 중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좀 일정 부분 막 설거지하는 그런 스타일에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력이 상당히 이제 화려한데요. 뭐 야당에서는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일단은 나타냈지만 워낙 소통을 잘하고 두루두루 잘 인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청 소통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한 15명 안팎의 후보군들이 이제 하마평에 올랐는데 올랐었죠. 이병기 실장은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깜짝 인사라고 봐요. 여러 명의 이제 후보군이 거론되다가 인선이 자꾸 늦어지고 하면서 설 연휴로 미뤄지고 또 2월 25일 이후에도 발표가 안 나면서 정말 제3의 인물, 정말 참신한 깜짝 인사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측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런 면에서의 깜짝 인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국정원장을 현직 비서실장에 임명하려고는 생각 못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의외의 인물이다. 내가 보지만 역시 또 야당이 국정원장이라는 이유로 비판도 하겠습니다만 역시 또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왜 항상 그렇게 알려진 인물만 쓰는가라는 그 비판은 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른바 뭐 돌려막기 인사다, 회전문 인사란 말을 이제 언론에서 비판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일정 부분 뭐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주 새로운 인물 좀 발굴해가지고 그 인물을 통해서 뭔가 참신성도 보이고 새로운 어쨌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삼는다면은 자꾸 계속 쓰던 인물을 쓴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과감하게 인사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임팩트 주는 것 그런 게 바로 인사의 묘미거든요. 예. 어떤 기능적인 면, 구조 기능적인 면에서의 누굴 쓰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의 상징을 보여주는 게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적쇄신의 마지막 방점이 비서실장 인선으로 모였던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깜짝 인사라는 게 그렇게 뭐 긍정적인 뜻의 깜짝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발표 당일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다른 인물이 상당히 유력하다 뭐 사실상 내정됐다는데 갑자기 뭐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현명관 뭐 다 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마사의 지금 현장 이사장이죠. 예. 아마 그분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당에서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당에서 왜냐하면 저 현명관 마사 회장이 만약 오게 되면 가장 지금 떠오르는 게 어쨌든 삼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잘치다면 이게 뭐 삼성공화국이나 이래서 야당에서 어떤 명분을 더 줄 수 있다. 지금은 야당에서 뭐 국정원장을 데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현명관 일단 마사의 이사장이 왔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른 구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이 대통령이 이제 경제 살리기에 관련해서 경제 민주화의 어떤 그 일정 부분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일단 경제 일단 살리기 골든 타임에 오히려 동력을 잃기보다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막판까지 아마 물론 뭐 현명관 이사장도 뭐 일단 고사를 한 건 아닌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병기 비서실장 마지막에 일단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일단 친정 체제를 구축한 후에 어쨌든 이 국정을 장악하겠다 주도적으로 아마 그런 의도로 봐야 하냐. 왜냐하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저 공무원 연금 개혁 이것도 사실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대통령께서 뭐 4월까지 가는 국회에도 좀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뭐 야당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이것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국정 과제들을 그래도 조정하고 야당을 끌고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병기 실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아마 이병기 실장이 마지막에 고심 거듭 끝에 낙점을 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친정 체제 강화라는 측면이 이제 국정 동력을 더 밀어붙일 수가 있는 국정 과제들 말이죠. 이런 그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또 양면성이 있는 게 어쨌든 국민들의 쇄신 요구엔 좀 미흡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져 왔고 말이죠. 대통령과 계속 호흡을 같이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는 좀 못 미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이제 어떻게 조화시키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4대 개혁 이라는 것들이 국정과제로 지금 현안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친정체제 강화라는 그런 것이 필요했으나 또 한편은 국민들의 또 여론의 눈높이는 또 그거가 좀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인사에 있어가지고. 이 양면성 조화시키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전자를 택한 것 같은데 현재 또 그 청와대에서 또 그 정책 조정 수석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 특보단이 또 되고 포진했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서 과연 이병기 실장이 어떤 정치를 발휘하느냐 아직 뭐 예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또 하나는 또 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지적보다는 그 선택의 배경을 좀 더 약간 설명드리면 또 하나가 사실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를 장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이 나지 않도록 덮어두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큰 사건들이 터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왜냐하면 문건 유출 문제라든가 또 뭐 비서관 그 청와대 행정관들 음주 문제라든가 이런 게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은 청와대가 일정 부분 흔들리니까 그러면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하고 정무 특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하다 보니 청와대 내에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뭔가 청와대 내부의 어떤 기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그거를 대통령이 일일이 나서서 다잡기는 곤란하다. 그리고는 비서실장이 청와대 전체를 일단 통괄하면서 좀 청와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왜냐하면 청와대가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새롭게 좀 청와대도 기강도 잡고 당청 관계도 뭔가를 조정도 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복합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복합형 스타일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그래도 가장 안 낫겠나.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국정원장을 한 사람을 쉽게 또 대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다잡고 가야 되겠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골든타임 이것을 뭔가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천명이 아니겠나 그래 보는 거죠. 여러 뭐 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인적 쇄신이라는 게 지난해 11월에 그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나면서 인적 쇄신 요구가 있었는데 국무총리서부터 이제는 비서실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쇄신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인적 쇄신이라는 그 전반적인 개념에는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임명된 인사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강조했다시피 국민들이 바랄 때 인적 쇄신 새로운 참신성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바랐던 건데 네. 여기 새로 임명된 뭐 내각이라든지 청와대 인사 각 개개인들이 다 소통이 훌륭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친정 체제다 그리고 또 친일 체제라는 그 이미지가 대단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잘 어떻게 소통하냐에 따라서 그러한 뭐 비판은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예. 단지 현재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대통령과 가깝고 신뢰가 쌓인 사람만 주변에 포진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 문건 유출 이후에 네. 인적 쇄신의 요구가 드셌던 그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냐 네. 이런 점에서 예.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인적 쇄신보다는 이제 친정 체제 강화 쪽으로 마무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적 쇄신 갖고 대통령이 이제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나 인적 쇄신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금년의 국정 수행을 네.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마 인사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적 쇄신의 무게보다는 방점을 국정 수행에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함으로써 앞으로 국정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그런 인사로 예. 뭐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무특보가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임명이 됐는데요. 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입법기관인데 특보로 내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당 정청 관계도 있습니다만 의회라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가. 네. 근데 현역 의원이 청와대의 보좌기구가 됐다는데 이제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현역 의원이 장관이 되는 건 뭐 헌법상으로 문제가 없죠. 국회법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나 이 현역 의원이 특보로 갔다라는 건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보좌기구와 국회의원은 겸직하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썩 그렇게 사려 깊은 인사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특보단도 좀 더 친박 이미지가 강한 아주 그 예. 대통령과 잘 통하는 그런 인사들로 해가지고 당청 관계를 조율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이제 새누리당 내 또 지도부는 또 비주류잖아요. 예. 이런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리고 새롭게 이제 포진한 비서실장, 국무총리, 내각 이런 상황들과 어떻게 맞물리느냐가 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적절하지 보기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제 특보가 사실은 풀었으면 이제 특별 보좌인데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입법인데 과연 보좌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저는 좀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무적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특위위원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대통령께서 지금 금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정무특보한테 현역 의원 정무특보한테 힘을 좀 실어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지금 그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 아니겠느냐. 다만 이제 그 김경재 지금 이제 특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그 인수에도 들어갔고 또 국민통합의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일단 호남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입장이 아니겠나. 그래서 뭐 하여튼 좀 힘을 좀 실어주는 입장에서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